현재 제 채널에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채널은 이틀 전에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하고 현재 타이틀 주제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선화 봉사 고려 도경의 송나라가 고려 천자의 속국이라고 증명되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어떤 분이 보시고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그 댓글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자 잘 하시는 분은 요 원문 좀 번역 부탁드린다고 아래쪽 설명에 적어놓은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영상을 확인해 봐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자, 역사를 빼고 영상 내용에 집중하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봐서나 아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자, 문구 해석도 너무 아쉽고 고려 황제가 송나라를 다스릴 관료를 뽑는 게 송나라의 과거 제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 앞전에 올린 거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하면은 앞전에 그 욕설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다 삭제해버리고 새로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보실 때보다도 조금 더 수월하실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댓글을 단 분이 좀 한자 해석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요. 국사편찬위원회에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물며 고로는 요동에 있어 아침에 명령을 내리며 저녁에 불러올 수 있는 가까운 제후국도 아니었어. 도적 작성은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번역된 부분인데, 이 왼쪽 부분이 그 원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댓글 다신 분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렵고 해석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가 제가 이렇게 하나 따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해석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것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해석한 내용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유, 고려, 재료동, 비야, 후정, 금복, 가이조, 하령, 이성내상, 고도, 적지작, 우위, 난야. 자, 이 내용을 이제 해석하면은 국사편찬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자, 하물며 고려는 요동에 있어 아침에 명령을 내리며 저녁에 불러올 수 있는 가까운 제후국도 아니었어 도적 작성 매우 곤란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번역이라는 것도 보면은 여기 보면 고려는 요동에 있다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제후국이 아니었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좀 멀리 있는 제후국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댓글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후국이 아니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보통 제후국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또 여기 가까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멀리 있는 제국이다, 또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한글이나 이 한문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앞줄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그 구조가 맥락이 그 참뜻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도적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바로 서적하고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적하고 그림을 서적하고 그림을 작성하기 곤란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물며 고려는 요동에 있어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불러올 수 있는 가까운 제후국이 또 아니었어. 도적 작성 매우 곤란하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국사편찬에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번역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물며 생각해 보면 고려는 동쪽으로 멀리 있어 제우, 이어서 제우라는 건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제우가 왕경까지 가깝지 아니하며 의복을 차려 입고 아침쯤에 아랫 사람으로부터 명하여 저녁에 윗분, 자, 여기서는 윗분은 이제 고려임금 되겠습니다. 자, 윗분을 부르니, 자, 모셔오니 옛 그림과 서적을 더욱 배우기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번역한 건데, 자,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자, 하물며 생각해 보면 고려는 동쪽으로 멀리 있어 제후가 왕성까지 가깝지 아니하여 의복을 차려입고 아침쯤에 아랫사람부터 명하여 저녁에 윗분을 부르니 옛 그림과 서적을 더 배우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래쪽하고 국사편찬의 위원회에서 번역한 내용하고 제가 읽어준 부분을 비교해보면 뭐 차이점 좀 느끼시겠습니까? 자,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유고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를 한번 음과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신유고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물며 생각할 유, 자, 높을고 고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생각할 유라는 이 단어가 나오니까 국사편찬에서 번역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하물며 나오지요. 자, 여기 하물며 신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물며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유, 하물며 생각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국사편찬에서는 생각하다는 그런 뜻은 빼버렸습니다. 그냥 하물며 고려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원래는 하물며 생각한데 고려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유고려, 하물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느 게 번역이 더 정확할까요? 자, 그 다음에 재료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단의 뜻을 보도록 하죠. 자, 있을제, 있다, 자, 멀요, 멀다, 동력동, 뭐 동쪽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것을 이제 재료동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료동이라면 지명의 의미를 말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자, 요동에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동은 이제 지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요동에 있어. 즉, 고려가 이제 요동에 있다.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거죠. 자, 근데 제가 번역한 걸 한번 봅시다. 저는 이렇게 번역했죠. 여기에 재료동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자, 동쪽으로 멀리 있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르게 한번 읽어보죠. 자, 하물며 생각해보면 고려는 동쪽으로 멀리 있어. 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국사편찬에서 번역한 거 읽어볼게요. 자, 하물며 고려는 요동에 있어. 자, 어떤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저는 하물며 생각해보면 고려는 동쪽으로 멀리 있다. 즉 고려가 동쪽 방향으로 멀리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국사편찬을 위해서는 고려는 요동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까요? 자, 그 다음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비양 후정 금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장의 뜻과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야 후전 근보. 자, 아닐비. 자, 아니다. 자,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자, 같으자, 같아. 그리고 관역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후, 후작, 임금, 뭐, 우동작 등의 둘째. 이 둘째라는 말이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후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 옛날 왕성. 자, 왕성주의 500리 이내의 지역이다. 그러니까 전이라는 뜻은 여기 보니까 이제 왕성을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까울 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이란 것은 가깝다. 이런 내용을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깝다, 가까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옷복자가 나오잖아요. 옷, 의복, 입다, 옷을 입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 번역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앞전에는 자, 여기까지 번역을 했잖아요. 요동에 있어까지 번역하니까 이 다음부터 이제 번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명령을 내리며 저녁에 불러올 수 있는 가까운 제국이어도 아니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불러올 수 있는 가까운 제국도 아니었어. 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번역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어떻게 번역했나? 자, 저는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야 후 전 근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후가 왕성까지 가깝지 아니하여 의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제후가 왕성까지 가깝지 아니하여 의복을 차려입고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 한자 보이시죠? 여기 의복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의복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옷을 차려입었다. 여기 보면 옷을 입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옷을 입었다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국사편찬에 한번 봅시다. 자,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불러올 수 있는 가까운 제국도 아니었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 옷이라는 한자가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원문에는 옷복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옷이라는 의미를 이거를 해석을 해야죠. 자, 그리고 가까울 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깝다. 얘 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 경기면 얘 왕성주의 500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라는 왕성이라는 지역하고 이제 가깝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관여구라고 나오잖아요. 관여구 제후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제후가 있는 지역이 이 경기하고 이제 가깝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자 위쪽에 보면은 자 안일 비자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형의 조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깝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자, 제후가 왕성까지 가깝지 아니하여 의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국사편찬위원회 보면은 자,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불러올 수 있는 가까운 제후국도 아니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한 내용은 이게 왜 국사편이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자, 여기에 있는 비약, 후, 전, 근, 복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가이조, 하령, 이성내상이라고 요 문장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여기에 비약, 후, 전, 근복을 같이 연결을 해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따로 해석을 했죠. 자, 비약, 후, 전, 근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제후가 왕성까지 가깝지 아니하여 의벽을 차려입고 이렇게만 번역되는 내용이죠. 근데 국사 편찬하는 위에는 이 뒤쪽을 먼저 해석을 해버리고 이 앞쪽을 나중에 이제 붙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자,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불러올 수 있는 가까운 요 말이 바로 여기에 가이조 하령 이성 내상이라는 이 뜻이 돼버리고 제후구 또 아니어서 요런 말이 여기 보면 비야 후 전 금복이라는 요 뜻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거꾸로 돌려버렸다는 거죠. 뒤에 문장을 앞으로 돌려버리고 앞에 걸 뒤로 보내버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문을 보시면은 여기에 관역, 제후, 후작, 임금, 오동작이라는 이 둘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 관역 후자가 이것을 이것을 이제 뒤쪽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제후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 문장이 앞에 있는데 뒤에 이제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자,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불러올 수 있는 가까운 제후국이 아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저는 이 비야 후전 금복이라는 이것을 먼저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후가 왕성까지 가깝지 아니하여 의벽을 차려입고 저는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번역한 내용이 이게 가이조, 화령, 이성대상이라는 이제 이 문자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문자를 이제 뜻을 이제 알아보면 그 내용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월가 서이 침조 아래하 영영이라고 그 뜻이 나오고 말리음이 저녁석 원래 위상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가는 옳다, 가히, 쯤,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써이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 그리고 아침조. 아침조는 아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때 아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하, 아래 사람한테 아침에 무슨 아래 사람한테 무엇을 시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두머리 좋다, 영영이라는 그런 뜻이 나오는 거죠. 아침에 우두머리가 아래 사람에게 무엇을 지시를 내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말, 이름, 순접, 뭐 역접, 접소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무슨 지시를 내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지시가 바로 여기 저녁 밤쯤에 저녁 밤쯤에 오다, 원래 오다. 자, 위상분을 임금을 이제 데리고 오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은 이제 해석을 이제 저는 이렇게 해놨죠. 자, 아침쯤에 이제 아래 사람으로부터 명하여 저녁에 윗분을 부르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거를 전체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제후가 왕성까지 가깝지 아니하여 의복을 차려입고 아침쯤에 아래 사람부터 명하여 저녁에 윗분을 부르니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자, 국사편찬에서 번역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불러올 수 있는 가까운 제후국도 아니었어. 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상당히 다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고족 적지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엮고 그림도 서적적 갈지 지을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 지나간 옛날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그림도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서적 책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 갈지라고 이제 가다 이제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즉 이게 가다가 이게 무엇일까요? 배우러 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지을자, 짓다, 일어나다, 배워서 이제 짓다 그런 내용이 내포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뜻을 이제 국사편찬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나 한번 봅시다. 자, 도적 작성은 매우 곤란하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자, 도적이라는 말이 여기 보면
한자로 그림도 서적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적, 그림과 서적이라는 뜻이죠. 자, 이 도적이라 그냥 적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도적으로 적어 놓으면 안 되냐면 이 한자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뜻을 적어 놔야죠. 그림과 서적 이렇게 적어 놔야죠. 근데 도적이라고 이렇게 적어 놔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도적 이렇게 적어 놓으면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적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도적 작성은 매우 곤란하다. 이게 뭔 뜻인가요? 일반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해가 적어 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제가 해석을 한 건데, 자, 고도 적지작이라고 됐으니까, 자, 옛 그림과 서적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국사편찬에는 도적 작성이라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옛 그림과 서적을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단어인데요. 자, 이것이 마지막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더욱, 특히, 할위, 하다, 만들다, 자, 어려울 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는 어렵다. 그리고 얻어서 또는 뭐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얻어서는 이거는 보통 해석을 잘 안 하죠. 그냥 뒤에 붙이는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이 말을 이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더욱 특히 그 중에서도 같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거 만들다, 베풀다, 여기 고치다, 자, 해설하다, 배우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렵다. 자, 더욱이 배우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사본전에서도 번역해놓은 거 보면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도적 작성은 매우 곤란하다. 국사본전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저는 옛 그림과 서적을 더욱 배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차이점이 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국사편찬위에서 번역한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자, 저도 한자를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번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번역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우선 국사편찬에서 번역한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하물며 고려는 요동에 있어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불러올 수 있는 가까운 제후국도 아니었어. 도적 작성은 매우 곤란하다. 자, 이제 제가 번역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물며 생각해보면 고려는 동쪽으로 멀리 있어 제후가 왕성까지 가깝지 아니하여 의복을 차려입고 아침쯤에 아래 사람으로부터 명하여 저녁에 윗분을 부르니 옛 그림과 서적을 더욱 배우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자, 송나라에서 고려의 천자를 이제 부르는데, 고려가 송나라에서 동쪽에 멀리 있어.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고려의 황제가 송나라까지 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침쯤에 불러가 저녁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옛 그림, 그 서적하고 그림을 배우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고려라는 나라를 송의 제후국으로 이제 만들어 놔버린 거죠. 여기에 보면은, 제후국도 아니었어.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제후국이 이제, 아니라는 말은 제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국이 아닐 수도 있고 먼 제국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오지가 생기는 그런 번역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번역해 놓은 것딱 보면은 하물며 생각해 보면 고려는 동쪽으로 멀리 있어 제후가 왕성까지 가깝지 아니하여 의복을 차려입고 이런 내용에서 내가 제후에 송을 붙여버리고 왕성 경기까지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쯤에 아래 사람부터 명하여 저녁에 윗분 고려 임금
자, 윗부는 고려임금이라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임금을 모셔오니 옛 그림과 서적을 더욱 배우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자, 어느 게 번역이 더 맞을 것 같나요? 자, 그만큼 고려가 이제 멀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에 이제 천자를 모셔와가지고 새로운 그림과 서적을 새로운 내용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렵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계속 번역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가이조, 화령이, 성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이제 한자를 이제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아침쯤에 에, 아침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할애하다, 명령을 내리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침쯤에 명령을 내리다는 건 이게 송나라에서 명령을 내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석 원래 윗상이라는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송에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불러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에 우리가 보통 이제 송나라는 이제 뭐 황제는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나 임금이나 되는 제후에 누군가가 어, 상 상나라에 이제 사람을 이제 불러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하한테 시켜가지고 아침쯤에 그 높은 신분을 이제 데리고 와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데리고 오는 날이 이제 저녁까지가 되겠죠. 그러나 이 앞전에 이 고려가 송나라의 이제 동쪽에 이제 멀리 있다는 내용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아침에 불러가지고 저녁까지 이제 데리고 오기는 너무나 고려가 멀리 있는 나라다.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송나라가 이제 제후국이고 이제 고려가 천자의 나라인데 송에서 이제 천자의 나라에 이제 임금을 불러오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과 서적을 배우기 어렵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의 해석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죠. 자, 하물며 생각해 보면 고려는 동쪽으로 멀리 있어 제후가 왕성까지 가깝지 아니하여 울버옥을 차로 있고 아침쯤에 아래 사람부터 명하여 저녁에 윗분을 부르니 모셔오니 옛 그림과 서적을 더욱 배우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저는 번역이 되는데 글쎄요 어떤가요? 자, 그리고 국사편지에는 이게 요동이라고 설명을 해버렸는데 이게 요동이 아니고 저는 보니까 고려의 동쪽은 멀리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국사편지안에서 아래쪽 부분에 이제 번역해 놓은 이제 그 내용을 번역하지 않더라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사편지안에서 다음 번역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황제는 천재와 같은 덕업을 베풀어 만국을 모두 내조하게 하였다. 그러면 여기 이제 황제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송나라일까요? 아니면 고려일까요? 이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다음을 한번 이어가 계속 읽어봅시다. 자, 고려를 돌보면서 신성한 은혜를 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부탁했죠. 자, 이 관점이 뭐냐면 송을 천자의 나라로 번역을 해보면 고려를 돌보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자, 이 번역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마지막 번역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황제, 덕전, 지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황제란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황제가 송이 되어버리고 이제 고려가 되어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황제가 송으로 해요. 이제 번역을 해버리면 이 고려가 이제 제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황제가 고려라고 생각하면 송나라가 제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황제는 천지와 같은 덕업을 베풀어 만국을 모두 내조하게 하였다. 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앞전에 제가 이 고려를 이제 황제라고 설명을 했잖아. 즉 임금이고 천자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 보면 고려라고 했잖아. 이것을 이제 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고려를 돌보면서 신성한 은혜를 잊게 했을 뿐 아니라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송나라가 고려를 돌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 근데 반대로 고려가 천자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죠. 고려가 돌보아주면서 신성한 은혜를 잊게 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고려가 이제 송나라를 돌봐줬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고려가 이제 천자의 나라로 해석을 하며 고려가 중국으로 갔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송나라가 천자로 바뀌어버리면 중국으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또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라는 게 이게 고려냐 송나라냐에 따라 이 내용이 전부가 달라져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고려를 돌보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의 한자가 내권 고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권 고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보면 이에 내, 이에 너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볼 권, 돌아보다, 돌이켜보다. 자, 은혜 여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높을 고려라고 나니까 여기 이제 고려라는 이제 한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은혜를 고려라는 말이 나오니까 은혜라는 말도 나오니까 자,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 이에 고려의 은혜 이렇게 나오죠. 고려의 은혜, 고려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접대라고 나오잖아요. 자, 고려의 은혜를 접대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사편찬에 유행해서 번역한 내용은 고려를 돌보면서라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고려가 은혜를 베풀어 그런 내용이 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고려에서 신성한 은혜를 베푸니 중국으로 가서 조정에서 인재를 엄격히 선발하여 위무와 하사를 명하였으니 그 융숭한 은혜와 두터운 예의는 전에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또 갈라로 고려를 지배해 버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고려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송나라가 은혜를 주고 고려가 그에 하대한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한자를 다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요 위쪽에 이제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가지고 이 아래쪽 정황을 이제 예측해 보면 고려에서 송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인재를 엄격히 선발하여 그리고 송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하고 그 은혜를 이제 고려에서 주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되는 내용이라 저는 판단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번역을 해보면 나중에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북송의 과거 시험인데요. 이 그림이 바로 여기에 우측에 익성간을 쓰시는 이분이 바로 고려의 이제 천자가 되겠고, 왼쪽에 있는 이분들이 천자의 나라 이제 제후국 관료들인데, 이분들이 고려의 천자의 고려 천자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이제 그런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많은 제후국 사람들이 이제 관료들이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송나라에서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저는 바로 이 그림을 내용한 설명이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의 이 익성간을 쓰신 분이 이분이 천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송나라의 이제 과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송 태조의 이 어진을 보면 이
복장이 자체가 관료 복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 천자의 나라에서 이 송나라의 이제 관료를 이제 채택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송나라가 바로 고려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고려의 이제 원래 본토 땅인데 천자가 직접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관료를 채택을 함으로써 이제 대리로 다스리게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바로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번역한 내용이 정확하다면 제가 말한 이때까지 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자, 신유 고려 하물며 생각해보면 고려는 제료동 동쪽으로 멀리 있어 비야 후 정금복 제후가 왕성까지 가깝지 아니하여 의벽을 차려입고 가히 조하령 이성내상 아침쯤에 아랫사람으로부터 명하여 저녁에 윗분을 모셔오니 고도 적지작 옛 그림과 서적을 우위 났냐 더욱 배우기 어렵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려 천자가 송나라의 관료를 뽑아 다스리게 한 중국 대륙에서 송나라의 과거 제도를 보고 있습니다.